광주 무등산. 광주 사람들에게 이곳은 마음으로 오르고 가슴으로 느끼는 영산이라죠. 그런데 이곳에 이 산의 기운만큼이나 신령스러운 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무등산 산신령님. 대체 이분은 누구실까요? 무등산 산신령님 귀하라고 의제스님의 평생 지우였었던 지운 김철수 스님께서는 가끔 장난삼아 의제스님께 편지를 보낼 때 수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등산 산신령님 귀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의 우체부는 당연히 이 편지를 무등산의 춘설원에 살고 계시는 의제스님께 정확하게 배달해 드렸답니다. 무등산 춘설원에서 한국 남종화를 꽃피우고 광주의 대표 지성인으로 추앙받던 의제 허백년. 의제 쌤 같은 경우에는 무등산의 물이 마르면 내 그림도 마른다고 말씀하신 만큼 중국의 전통 문인 화풍을 가지고 남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낮은 산, 그다음에 산 사이에 흐르는 계곡물, 낮은 언덕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집들까지를 넣음으로써 중국의 전통 남종 문인 화풍을 광주의 그림으로, 남도의 그림으로 바꿔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도의 멋과 정신을 화풍에 옮긴 의제 허백년. 그에게 힘이 됐던 건 이 한 잔의 차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의제스님이 손수 가꾸셨던 춘설 차밭입니다. 이 차밭을 이용해서 농업학교를 운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제스님이 농업학교를 운영하시게 된 데는 이곳에 춘설원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기거하셨던 오방스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방과 의제는 일제강점을 통해서 피폐된 우리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춘설 차밭에는 오방과 의제가 나누었던 삼해 정신이 녹아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 쇠약해진 덴마크의 부흥을 이끈 삼해 정신. 오방과 의제는 이 가치관을 공유하며 농업학교에서 차 만들기, 식품 가공과 같은 수업을 만들어 조궁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의제의 꿈은 오방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버림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웠던 광주의 성자 오방 최흥종. 피와 고름이 묻어있던 이 지팡이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최흥종 젊은이는 이제 일선 선교사께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오시니까 가서 좀 마중을 해서 안내를 하라고 그런 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을 타고 오셨는데 그 순간에 길가에서 떨고 있는 한센병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한센병 환자께서 떨어뜨리니까 포사이드 선교에서 젊은이 그 좀 지팡이를 줘달라. 그때의 이 최흥종 젊은이는 선뜻 피 묻은 고름 묻은 이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래 하고 딴짝 그 지팡이를 들으시는 순간에 최흥종님의 그 인생의 처음 이 영적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병들고 굶주린 자들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한센병 치료를 위한 병원과 치료된 환자가 머물 호회원을 건립하며 사회활동에 매진하게 되죠. 하지만 1935년 교회가 신사참배를 인정하자 그는 스스로를 오방이라 칭하고 지인들에게 사망통지서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오방정에 은거하며 바로 그곳에서 올곧은 정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오방정 기념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1930년대 민족주의 언론자였던 서가를 오방 선생님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서가 선생과 함께 오방 선생님이 계유구락부라고 하는 그런 시민 단체를 구성한 토대가 또 여기이기도 합니다. 치료를 위해 무등산에 머물던 서가 최원순에게 오방 최흥종은 운명처럼 찾아왔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해 계유구락부를 만들고 민중계몽운동과 빈민구제를 위해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서가정이죠. 불의에 당당히 맞서며 일제의 선동에 호응하지 않았던 돌벙어리 언론인. 그는 뜻이 맞는 동경 조선 유학생들을 모았고 독립을 위해 펜촉을 세웠습니다. 2월 8일 날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모인 상태에서 독립 선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조선 청년 독립단 단원들이 다 검거가 되게 됐죠. 그것이 국내에 전해져서 3.1 운동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가 최원수는 같이 유학하던 백관수, 김한식 등을 만나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 일제의 심장 한복판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를 작성한 춘원 이광수는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며 일제 침탈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춘원은 일제를 변호하는 민족 개조론을 주창했고, 모두가 조선 최고의 지식인의 변절에 침묵할 때 서가는 이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굳셌던 그의 펜촉도 잦은 투옥으로 인한 폐결핵을 이겨내지 못했고 이곳 서가정으로 요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가정은 최원순 선생님과 최흥종 목사님이 만났던 그 의미를 띠고 있는 현판이기도 하죠. 최흥종 목사님과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광주 지역사회에 또 활동을 하셨고, 특히 빈민구제 활동과 민족 계몽운동을 같이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판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시대를 깨운 민족주의 언론인 서가 최원순. 그와의 인연을 기억하고자 했던 오방 최흥종. 그들과 함께 꿋꿋한 민족정신을 현판에 새긴 겸허한 무등산 산신령 의제 허백년. 이곳 춘설원에는 광주를 이끈 스승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바라보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웠던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 들어있는 큰 의미까지 들여볼 수 있는 춘설이라는 키워드로 만나본 광주 지역의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방, 서가 그리고 의제 선생의 세 분의 삶을 아주 짧게나마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등산을 몇 번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공간을 보면서 뭐 이런 공간이 있네. 네. 그리고 뭐 화가 의제 뭐 허백년 선생님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거든요. 네, 이 사실 그 춘설원의 터가 또 3번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사실도 몰랐었네요. 오방 최흥종 선생님. 이 오방이라는 호가요. 식욕, 세욕, 그다음에 물질욕, 명예욕, 생명욕. 그 5가지를 그분이 버리시고 정말 이 세욕을 제거하시려고 거세 수술까지 하셨다. 아, 그래요? 예. 정말 이런 분들의 삶은 제가 수백 번을 만나도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 정말 식욕이 강한 사람이다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네. 예. 그 어느 것 하나 버리는 게 사실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그쵸. 싶기도 한데 예. 일제시대 때만 가더라도 신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1927년에 조직이 되는데 네. 우리 전남에서 주도했던 분이 서가 최원순 선생님입니다. 저분이. 그런데
31년도에 일제가 그놈을 막 방해를 해요. 네. 그래서 다 없어져. 해체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우리 광주만 1933년에 네. 다시 또 개유구락구락 해갖고 만들어져요. 예. 그걸 만든 주체가 바로 방금 오방 최흥종 선생님이십니다. 예. 춘설이라는 말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춘설화 꽃이 있어요. 겨울에 있는 마지막 눈이 눈에서 딱딱하잖아요. 피는. 춥고. 그렇죠. 근데 그 딱딱한 추운 눈을 이렇게 깨뜨리면서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이렇게 일제시대에 차갑고 힘들고 그래도 봄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지 않고 끝까지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오는 날이 오겠다. 하는 감동 받았습니다. 안드레이님과 기립박수 나옵니다. 예. 정말 춘설차 한 잔의 깊이와 여운과 향기로움이 묻어나는 그런 만남을 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 바라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배청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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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believe it.